챗 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챗 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4일 교육부에서 제6차 디지털 인재 양성 백인 포럼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때 주제 뭐였습니까?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사들이 의미 있는 주제 발제를 해주셨고 교육 관계자들이 의미 있는 주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주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학교 교육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입니다. 광주교대의 박남기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대 선생님 좀 감명 깊게 들으신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 교육의 지향점이죠. 개별 맞춤형 학습을 이런 생성형 AI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요? 학습 이력을 관리를 하고 학생의 여러 가지 정보를 진단하고 거기에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기존의 AI 학습 플랫폼과 비교한다면 생성형 AI는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학생과 근데 기존에는 단답식이고 단편적인 정보였다면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기계 학습 튜터 역할을 이런 AI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이제 미래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뭔지 아세요? 요즘은 워낙 예측들이 많아서 언제 뭐 변호사, 의사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교사는 그래도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텔레마케터 그리고 안내사 이런 분들이 이제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전망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생성형 AI가 어떤 학습자나 고객에 대한 니즈를 반영해서 답변하는 형태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인 이런 사회 교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성형 AI라면 단순히 답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물어보기도 하고 호기심이 갈 만한 정보를 좀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고장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세요. 챗 GPT에게 그 명령어를 준다라면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고장의 특징을 고찰한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는 단편적이거나 방대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이제 학습자의 수준과 니즈를 분석해서 그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아까 기존의 AI 교육 플랫폼과는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 평가에 있어서 이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맞춤형 학습과도 이거는 연결될 것 같아요. 보고서 평가. 미국에서는 진짜 챗 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을 금지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평가에 활용하겠다. 어떤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챗 GPT로 한번 이렇게 써보게 하고 그걸 사용자가 2차 강화를 한다든가 창의성을 더한다거나 어떤 객관적이고 이런 팩트를 좀 더 추가하는 형태로도 좀 더 이렇게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수학 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쓰는 그런 원리네요. 챗 GPT를 도구로 활용해서 좀 더 상위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들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거를 배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 그리고 그 리터러시를 갖추게 하겠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몰입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조금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맞춤형 교육하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 원격 학습에 있어서 이런 생성형 AI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코스웨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일이 설계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런 코스웨어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그리고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희가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대면과 원격 학습과 결합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교육 격차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학습이 상당히 뒤처진 학생들이
따라오려면 거기에 맞는 학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학습자의 배움의 속도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방대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스웨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의 니즈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능성이 많네요. 또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습자 진단에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습 이력이나 학습 정보들이 이제 있지만 그것을 가공하고 교육적으로 처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성형 AI는 그 학생의 진단도 하고 예를 들면 맞춤 교육이나 뭐 진로 교육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덧붙여서 특화된 학습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외국어 학습에 챗GPT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거 알고 계세요? 상당히 지금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기능에 대한 학습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창작 활동에 있어서도 결합이 돼서 학생들의 창조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글을 쓰고 할 때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근데 챗 GPT로 간단한 스토리를 넣어주면 얼마나 에세이라든가 글이 나온다고 해요. 그 개요나 프레임을 짜면 그걸 글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연습을 통해서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네요. 글을 쓰는 능력은 사실은 창작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동안은 인간 고유의 스킬이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챗 GPT를 활용하면 그런 게 쉽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날 포럼에 이제 MS의 심재경 이사님이 참여하셨거든요. 한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글쎄 MS니까 뭐 MS 빙 아닐까요? 그것도 있었고요. 예. 달리. 다리가 뭡니까? 뭐 그림 그려주는 AI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그리죠? 어떤 조건값을 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어떤 화가의 화풍을 학습해서 뭐 그려준다거나 쉽게 말해보세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요즘에 유행하는 AI 그림 같아요. 뭐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넣어주죠? 문장으로 넣어줄 것 같아요. 문장으로 넣어주는 걸 넘어서서 단어 혹은 구절 굉장히 질서 없이 나열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까지 저같이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를 뭐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테크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챗 GPT와 만나면 누구나 쉽게 그림이 있는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림책도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아마 AI가 좀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드라마 주인공이 작가일 때 글을 쓰기 위해서 굉장한 각고의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보조자의 역할, 조수의 역할을 한다란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이제 덧붙여서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해요. 챗 GPT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업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챗 GPT가 갖고 있는 어떤 진로 직업 교육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챗 GPT 시대에는 카피와 모방이 너무나 쉽고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AI가 만든 건지 구분이 어려운 시대거든요. 이럴 때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물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의식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저희가 얘기를 나눴어요. 챗 GPT의 이제 한계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신의 트렌드나 최신의 이슈, 최신의 이론들을 적용시키는데 처음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주 우수한 자료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럴듯한 보통이나 혹은 그럴듯한 가짜 자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지금 챗 GPT를 활용한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도의 창의성,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 GPT가 낮은 수준의 사고력이라든가 어떤 창작 활동에서는 아직 좋은 결과물이 있지만 정말 이 독창적이거나 뭔가 시대를 관통하고 인간의 뭔가 성찰이 담은 그런 결과물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의 스탠다드한 어떤 답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고도의 창의적인 작업에는 아직까지는 부적절하다. 근데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과거에는 챗GPT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전의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 현장에 도입됐을 때 저희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 학교 왜 다니는지 아세요? 뭐 공부하러 다니고 친구랑도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챗 GPT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언맨 봤잖아요. 자비스. 자비스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 알아주고 내가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생성형 AI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인간적인 관계에 서툴러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AI를 우려하시는 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이런 사고력이 다 저하될 수도 있고 또 AI를 활용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 관계자들이 막연한 환상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산업계 전반에서는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MS에서 심재경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에 MS가 구글을 압도하고 있어요. 검색 시장에서. 이례적인 일이죠. 구글의 아성을 아무도 꺾을 수 없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꺾어가고 있냐면 바로 챗 GPT를 도입하고 있어요. 나서요. 빙 서비스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썼는데 최근엔 써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AI와 접목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더 이제 빙에서 챗GPT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냐면 검색을 할 때 단순한 방대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검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답변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검색 환경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 채팅에 있어서 그 채팅 환경을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치 내가 사람과 채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보조도구로서 여러 가지 유용한 재미있는 이제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있어요. AI를 통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AI를 통해서 책도 만들어주고 AI를 통해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반복적인 작업들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논의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가족들과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칼국수집.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복잡해요. 거기에 서빙을 누가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요즘에 로봇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오면 요리조리 피해가고 저랑 제가 어떤 메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그 메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갖다 줘. 그럼 갖다 주고 정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자동차 요즘 내비 어떻게 검색합니까? 터치합니까? 음성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취향이 있거든요. 저는 큰 길 우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좀 서비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지원합니다. 그 자율주행과 연동되는 것들이 바로 자연의 기반의 이제 처리예요. 개인 맞춤형 비서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챗 GPT에 의해서 산업적인 적용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이제 진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현장의 이슈, 우리 대성쌤이 아까 챗 GPT를 활용했을 때 윤리,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화두가 생길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근데 가짜 뉴스가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진짜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 범람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이런 혐오라든가 이런 갈등이
챗 GPT로 심화될 수 있다. 그거 말씀하셨고 예. 수업 현장으로 바꿔보잔 말이에요. 예.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기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과의 학생들의 관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근데 생성형 AI는 근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다 팩트만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생성하다 보면 이런 정보의 여백이 있고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짜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혹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챗 GPT가 수업 현장에서 활용됐을 때 어떤 지식의 이제 지식의 중요성,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의 보조자로 활용할 것인가, 그 역할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개별 학습, 개별 과제를 주어지고 그 개별 과제에 대한 어떤 이수나 도달에 대한 부분들은 챗 GPT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습자가 어떤 수업의 성취 기준, 그 성취 기준을 위한 학습 활동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 설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서는 배제하고 이거를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 과거에는 지도만 있으면 표지판을 보고 다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형쌤 내비 없이 길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두뇌라고 하잖아요. 내비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챗 GPT 시대에 학습자의 주도성은 무엇인가? 요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 이제 요 백인 포럼 이제 발제 자료를 꼼꼼히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적인 토론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왔어요. 챗 GPT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뛰어넘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거나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학습자가 이제 AI를 활용하고 AI를 활용해서 어떤 걸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되는데 AI에만 과의존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창의적인 질문과 논리적 비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챗 GPT는 어떠한 단계, 기초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사고력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우리가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이런 보다 높은 차원의 이제 합의된 지향하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챗GPT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에 주목했다라면 앞으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보유한 특성과 어떤 차별화를 이룰 것인가,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가 새로 나오고 어떤 전자제품이 새로 나오면 사람의 삶이 확 바뀌고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뭐 그럴 줄 알았지만 또 계속 뭔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도 저는 이제 이게 만능은 아닐 것이다. 그럴수록 더 사람과 사람 관계, 따뜻한 체온이 중요한 일들이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 선생님 항상 마지막을 잘 정리해 주시잖아요. 짧은 문장으로 풀어주시죠. 생성형 AI가 만능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근데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건 결국 우리 사람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